기초생활수급자인데 통장에 가족한테 받은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100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실제로는 받는 횟수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5만 원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만 1년에 딱 한 번 120만 원만 받아도 수급비가 깎일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친구한테 잠깐 빌린 돈도 받은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통장 관리와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얼마까지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 어떤 경우에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탈락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왜 통장을 확인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월급을 확인하려고 통장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 자료로 확인하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도 국세청 자료로 파악합니다. 이런 소득들은 통장 입금액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입금되긴 하지만 거기서 경비를 빼야 실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기관 자료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사적이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통장을 확인합니다.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을 보면서 누군가로부터 돈이 자주 들어왔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면 그게 어떤 돈인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전 소득이라는 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은 돈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건 공적이전 소득이고 자녀한테 받은 용돈이나 친척이 준 돈은 사적이전 소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받아도 괜찮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받는 횟수입니다. 최근 1년간 6회 이상 받았으면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보고 5회 이하로 받았으면 비정기 지원으로 봅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정기 지원, 그러니까 1년에 6회 이상 받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금액까지는 매달 받아도 수급 자격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1인 가구는 35만 8,802원, 2인 가구는 58만 9,899원, 3인 가구는 75만 3,803원, 4인 가구는 91만 4,666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매달 받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인 부부 가구가 자녀한테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친척이 추가로 매달 30만 원씩 더 지원해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30만 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60만 원을 받은 거죠. 9월까지는 2인 가구 기준인 58만 9,899원보다 적으니까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에 받은 60만 원은 기준을 넘어서 차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계산해보면 60만 원에서 58만 9,899원을 뺀 1만 101원이 한 달 초과 금액이고 이게 3개월간 계속됐으니 총 3만 303원이 1년간 사적이전 소득이 됩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525원인데 이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그럼 매달 얼마를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지금 받는 생계급여 금액에 중위소득 15%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로 76만 5,444원을 받으실 텐데요. 여기에 35만 8,802원을 더한 약 112만 4천원을 매달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이번에는 비정기 지원, 그러니까 1년에 1회에서 5회만 받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받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 동안 그 금액까지는 받아도 소득으로 안 보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9만 6,007원, 2인 가구는 196만 6,329원, 3인 가구는 251만 2,677원, 4인 가구는 304만 8,887원입니다.
1년에 이 금액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 동안 5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난 1년 동안 6회 미만으로 받긴 했지만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인 119만 6,007원을 넘어서 사적 이전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산하면 300만 원에서 119만 6,007원을 뺀 약 180만 3,993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5만 333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한 달 소득이 되어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돼요. 비교해보면 정기 지원이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6회 이상 받으면 최대 약 430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안 깎이는데 6회 미만으로 받으면 120만 원만 넘어도 깎이거든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는 사람한테 빌린 돈도 받은 돈과 똑같이 봅니다. 친구한테 잠깐 1,0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 만에 모두 갚았다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빌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큰 돈을 빌리지 않은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빌리게 된다면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판결문 같은 증명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번 받은 돈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거나 수술비로 썼다면 이런 서류 없이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는 거죠. 조사 기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 확인 기간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인데 경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원을 받아서 총 8회로 확인되었다면 올해 1월부터 사적 이전 소득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올해 7월이 되면 최근 1년 기간에는 지원 횟수가 5회가 되죠. 그러면 올해 7월부터는 사적 이전 소득을 산정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통장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특히 차용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인한테 빌렸는데 그게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매달 돈을 받는다면 1인 가구 기준 약 36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59만 원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그 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깎입니다. 1년에 몇 번만 받는다면 1인 가구 기준 12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빌린 돈도 받은 돈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